자, 오테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테슬라 함께 해주실 분들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오테라 첫 이 개국, 저희끼리 개국했죠. 저희끼리 개국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려 15명, 15명 정도가 입장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함께 해주신 강정수 박사님, 어제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어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인베스터 데이 저 그동안 되게 그냥 허투루 지나갔거든요. 오늘도 인베스터 데이 조금 더 거기에 숨겨진 뜻, 행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행간의 의미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주가 전망도 조금 같이 좀 해볼 건데 재밌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 초창기지만 저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팬들도 많이 생기실 그러니까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테슬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항상 다루되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빅테크 기업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주로 이제 분석하는 방식은 이제 기업의 펀다멘탈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어떤 주가를 분석하는 거라든지 기술적 분석이 그러니까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번 달에 어떠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음 달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죠. 주식 전문가가 아닌 거죠. 네. 근데 항상 이 장기적으로는 펀다멘탈하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분들이 이 국내 주식은 단타를 하셔도 미국 주식은 단타가 아니라 조금은 묵혀두시는 경향성이 좀 있으세요. 중장기적으로 쭉. 네, 물론 미국 주식도 잘하시는 분들은 장 개장할 때 맞춰가지고 팔고 빼고 이런 거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분명히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제 머저리티가 다수가 이거를 좀 장기 투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바라보실 때는 반드시 기업의 펀다멘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실적 발표하기 전날 이미 뭐 언론이 다 알고 있잖아요. 기사도 막 미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맨 선반영 됐다고 맨날 우리나라는 그러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그렇죠. 이거 징벌적 배상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에 쿠팡도 코미디였던 것이 쿠팡 실적 발표하기 전날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맞아요. 이거 나중에 미국에서 알게 되면 쿠팡 그렇죠. 처벌받아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되게 좋지 않은 거고 미국은 워낙 실적 발표는 그 전까지는 보안을 지키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중요하지만 트랜스퍼런시, 투명성, 재무제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전략만 읽어도 그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성장률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매출의 성장률을 가져갈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위험 요소가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작년에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를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의 펀다멘탈을 보면은 먹구름이 많이 껴 있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 시장이 주로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비드 때 이 한 번 쭉 올랐던 컴퓨터 교체 열기가 일면서 GPU가 많이 팔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한풀 꺾이면서 코비드 꺼지고 경제 침체가 오면서 컴퓨터 수요가 우선 크게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안 사죠, 컴퓨터를.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구조로 보면은 거의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반반이거든요. 게임과 일반 데스크탑 시장이 반이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 서버 시장에서의 이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서의 또는 인공지능용 이러한 분석용 이런 고급 GPU들 이 시장이 반반인데 사실 이 반이 조금 약화되고 있고 작년 9월인가 10월에 이제 이 게임 시장에 내놓을 신제품이 이제 올해 나올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너무 하이 퍼포먼스를 너무 비싼 가격에 내놓으면서 AMD에서 연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비슷한 퍼포먼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좀 먹구름이 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챗 GPT가 뜰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챗 GPT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1순위죠. 네, 그러면서 또 다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자, 이런 또 챗 GPT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뤄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저희 강정수 박사님이 이 챗 GPT 관련 책을 또 지금 열심히 집필을 하셔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셨죠? 이미 원고는 넘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다음 주 벌써 예약 판매에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놓고 한번 책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것처럼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아니면은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 뚝 떨어지는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뭐 실적 발표 나기 뭐 한 달 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 선반영됐다. 또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면 그것도 선반영됐다. 이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 투자일기를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 오테라를 준비를 해가지고 좀 펀더멘탈 분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늘 시장의 테슬라의 상황부터 좀 체크만 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제 저희가 인베스터데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인베스터데이가 끝이 나고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190달러대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어제 시장에서도 그 190달러대로 그대로 스타트를 하면서 거의 주가의 흐름,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나오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그냥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190달러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까지 다시 이 세계 부호 순위 2위였다가 1위로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역전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시 2위로 떨어지면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아르노 회장에게 다시 뒤쳐졌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일론 머스크는 2위로 내려왔다. 사실 대략적으로 볼 때 올해 1월 1일 이후에 한 70%가 올랐다가 지금 다시 5%가 떨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트위터 인수하고 저기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 일론 머스크가 팔고 이러면서 사실은 정말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70% 정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죽다가 살아나는 기분일 거예요. 테슬라 주주분들 지금 저희가 오테라를 하는 이유도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개인 주주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있고 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 펀더멘털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면서 오늘 뉴욕 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었고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또 금리를 다시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원래 0.5%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또 나오면서 불안했는데 0.25% 올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또 연준 인사가 한 명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조금 올랐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시장 마감 방송을 하고 왔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올랐어요. 계속 오를 겁니다. 에코프로 BM, 첨보, 그리고 LNF 이런 종목들이 막 날아갔습니다. 10% 막 7% 막 상승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 모델을 만들거나 이러면 당연히 LFP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테슬라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제도 사실 인베스터 데이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인베스터 데이에 짧게 앞부분만 하고 이제 테슬라 주가로 넘어갈 텐데 행간의 의미를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어제는 좀 큰 틀의 인베스터 데이를 마스터 플랜 3에 의해서 마스터 플랜을 좀 이야기해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2천만 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퍼즐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다라면 이 화면 보시면 지금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 포인트를 봐야 돼요. 하나는 차징 서브스크립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즉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자신들만이 하는 이 슈퍼차저를 오픈을 하겠다. 그래서 테슬라만 충전할 수 있었는데 다른 차들도 어댑터만 있으면 다 충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오픈하는 거야. 사실 미국 정부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지금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이 충전소가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해 러브콜을 보낸 거야. 우리 거 열게, 우리 거 열어가지고 너네들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가요? 여기서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구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식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구독으로 돈 번 회사 없을 거예요. 없죠. 네. 네, 뭐 언론사도 아니고 네. 넷플릭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구독을 하는 테슬라는 거지? 우리는 테크 기업으로 갈 거야. 자동차 기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테크 기업으로 갈 거야. 그래서 FSD 자율주행 그 서비스죠.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서브스크립션으로 바꿀 거야. 지금은 15,000달러지만 15,000달러가 아니라 15,000달러는 안 되겠어. 뭐 한 달에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다달이. 이거를 다달이 내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차징 서브스크립션이 30불이에요. 네. 그런데 나이트 타임에 하면,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하면은 무한대로 충전할 수 있어요. 밤에는 네. 그러니까 밤에 잠깐 어디 좀 갔다가 오면 또 충전해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도 내가 장거리를 뛰던 단거리 뛰는 사람이 좀 손해겠죠. 그렇죠. 그래도 30불이면 대단히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나의 모든 흔히 말해서 나중에 내연기관차라면 기름값이 기름값이죠. 30달러면 한 번 미국이 물론 이제 싸죠. 그러니까 한 번 주유하는 거랑 정도 비우면 한 달을 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 사람들이 출퇴근 길이가 보통 길단 말이에요.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그러니까 외곽에 워낙 이런 어버반에 많이 사니까 그러면 30달러면 저렴한 거예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손해 보는 장사하느냐? 그것도 이 서브스크립션은 테슬라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업체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 바로 여기 테슬라의 매출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메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요? 메가팩. 메가팩. 네, 메가팩. 이게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사실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 메가팩에 대한 분석을 거의 안 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메가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예.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사실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솔루션 중에 뭐가 있냐면 집집마다 지붕에다가 태양열 에너지, 그 태양광 에너지 그걸 깔고 설치하는 것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패널 사업도. 근데 메가팩 사업은 대단히 커요. 왜냐하면 풍력 발전소에서 발전된 거를 거기에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낮 시간에 주로 많이 발전을 그쵸, 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메가팩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여기 들어갔다가 저장이 됐다가 저녁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걸 갖다가 저기 송전망 통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보냈다가 밤에 필요하면 또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저장했다가 쓰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되게 발전되어 있고, 메가팩이 가정에도 하지만 공장 단위에서도 하고 정부 단위에서도 되게 큰 프로젝트를 해요. 호주에서 뭐 얼마 전에 대단히 큰 프로젝트로 테슬라가 이런 정부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건 다 메가팩 프로젝트거든요. 그 지금 뭐냐면 전기가 쌀 때 전기를 사서 저장해 뒀다가 저장해 뒀다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좀 더 일종의. 비싸게 팔겠네요. 그래봤자 30달러예요. 그쪽. 그러니까 큰 돈은 안 벌겠지만 30달러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전기를 레버리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메가팩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실 때 메가팩의 매출이 항상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최근 이것의 매출 성장률이 20%를 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팩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차징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서 30불이라는 그런 저가 정책을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뭐냐? 전기를 레버리지하고 있는 거다. 쌀 때 사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가 바뀐 것이 FSD의 네. 그 구매자가 전체적으로 40만 명이라고 밝혔어요. 네네. FSD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자율주행. 이거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15,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뉴스가 뭐였냐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판 모든 자동차의 수가 400만 대를 기록했어요. 400만 대. 자, 근데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 때 뭐라고 밝혔냐면 우리 40만 명이 구독자야. 고객이야. FSD 고객이 10%예요. 10%가 FSD를 사용하고 있다. 산 거죠. 자, 그러면 테슬라한테 이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FSD의 마진율은 거의 99.9%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그쵸, 건 그쵸, 그쵸. 초기 한번 개발하면 그 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떼돈을 벌었겠어요. 윈도우스 갖다가 팔 때 비용 드는 게 개발비 없으니까. 한 번은 쫓게 들면 하지만 흔히 말하는 한계 비용,
흔히 말하는 마지널 코스트가 거의 0으로 수렴하잖아요. 0으로 수렴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SD의 개발비는 늘어났겠지만 10만 명이 쓰나 40만 명이 쓰나 사실은 비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수록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만 명이 있다라는 건 전환율이 10% 정도는 최소한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400만 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고민인 겁니다. 네. 이 40만의 전환율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더 많이 구독을 해야 예, 사야 된다. 그러니까 FSD를 사용해야 50%까지 된다. 끌어올리려면 즉 두 대 중에 한 대는 FSD가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거는 첫 번째는 FSD에 맞는 그러니까 FSD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4분기 때 발표할 때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Q&A 시간을 가졌어요. 네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SD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네.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즉 거기에 예를 들면 센서를 더 단다든지 뭐 레이더를 달지는 라다를 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센서를 더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더 달아가지고 FSD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은 안 되니 네.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지난번 4분기 이 어닝 콜 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FSD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금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한 번 살 때 그냥 15,000달러를 일시불로 낸다는 건 여러분 지금 모델 3가 가격이 지금 미국은 35,000달러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버리면 더 내려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값의 반값 정도 하는 FSD를 산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비쌉니다. 너무 비싸죠. 네. FSD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저한테 지금 물어본다면 전 테슬라가 없지만 당연히 안 사죠. 운전하면 왜냐면 되니까. 아직 이게 리스크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데 네. 자동차 값에 반 가격을 더 주고 옵션 하나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달랑 하나 더 산다. 물론 소프트웨어에 맞는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테슬라가 분명히 이것을 지금 차징 서브스크립션 만드는 것처럼 FSD 서브스크립션을 분명히 만들 거다. 그렇게 되면 구독제로. 구독제로 만들면은 사실 이거 만들면은 충분히 전환율이 10%에서 더 높아지겠네요. 증가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마진율이 되게 좋은 거고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5,000달러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에 15,000달러에 한 번 내는 사람 구독자 한 명보다 원래 영어로는 리커링 커스터머,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커스터머가 네네. 훨씬 더 좋거든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충성 고객이죠.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반복해 오잖아요. 구독 서비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이거는 뭐 몇십만 명이냐, 몇백만 명이냐, 뭐 몇천만 명이냐 정해만 지면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소득이거든요. 이것처럼 원더풀한 건 없어요. 그쵸. 이례적 이 소비자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바꿀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인베스터 데이가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한 즉 앞으로 리튬 부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할 거라서 생산을 그러기 낼 위해서 거라서. 공장도 더 지을 거고 모델 저가 모델을 모델도 흔히 만들 말하는 거고. 지금 반값 걸도 만들겠다라는 것을 힌트를 좀 내줬죠. 세게 얘기 안 했거든요. 모델 2를 공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원래 인베스터 데이 때는 항상 끝나고 그쵸? 주가가 빠지더라. 빠진다. 이벤트에는 네, 주가가 왜냐하면 빠집니다. 이벤트 전에 이거 발표해야 할 기대.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게 된 건 두 가지는 앞으로 자동차 뭐 2천만 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구독 모델에서 가져갈 정책들, 프라이스 폴리시라든지 어떤 서비스 폴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다. 요걸 좀 말씀드리면서 네. 뒷얘기를 인베스터 데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제가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 이 테슬라 자체 FSD의 기술이나 이 기기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자동차들의 자율주행도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야 그 시장이 완벽하게 좀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FSD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이거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사실 이거 이름 바꾸라는 압력도 되게 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어시스턴트잖아요. 그렇죠. 크루즈 어시스턴트의 수준이 높은 거고 이거 지금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레벨 3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레벨 뭐 1점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0은 아직 채 안 됐다 뭐 이런.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레벨 3가 되면은 지금 벤츠에서 레벨 3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은 회사 책임이에요. 그럼 지금 400만 대가 깔렸는데 그 중에 물론 10%인 40만 대인데 아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제가 여기 잘 7위를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대의 만약에 FSD가 성능이 진짜 자율주행이 되면은 네. 책임이 테슬라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당 못하는 그렇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 말씀이신가요? 아, 우리 시리가 조용히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은 저는 되게 늦게 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 4나 5. 5나. 5는 정말 늦게 올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쵸. 1%의 에러도 오류도 허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도 네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기술도 진화 속도도 느리지만 뭐 또 빠르기도 하고요. 뭐 생각보다는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건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의 자율주행은 오지 않는다. 그것이 좀 이따 말씀드린 캐시 우드하고의 저하고의 입장 차이고요. 그리고 안겔라 메어켈이라고 독일 과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자율주행 그거는 자기는 쉽게 할 수 있다. 휴먼 드라이브를 법으로 금지시키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속도 때문에 겁나가지고 갑자기 뭐 좌측 깜빡이 고 우측으로 우회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돌발 근데 행동을 잘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돌발 운동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끼지 않을 것처럼 저 절로 가는 척하는데 갑자기 껴버린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그리고 저 친구가 정말 술을 마셨는지, 졸린지. 네, 졸린지, 졸음운전하는지 이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졸음운전을 해서 깜빡해서 핸들 꺾는 거 그거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저 옆에 가는 자전거가 저거 쓰러질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많단 말이죠. 도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가능해지기는 되게 오래 걸릴 거다. 그런데 가기 전까지 사실은 이 FSD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FSD를 갖다가 너 15,000달러가 아니라 목돈이 아니라 한 달에 그냥 2만 원? 3만 원 써볼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 뭐 안 할 때는 끊으면 되니까. 경험이나 해볼까? 이렇게 되죠. 경험해볼까?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까? 달려볼 때는 이거 구독하고 출발할까? 이런 구독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깜빡이고 구독 끊지 않고 또 몇 달 가기도 그게 하고 또 무시 못합니다. 또 뭐 1년짜리 구독은 좀 더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그쵸,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구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다양한 다른 데도 자율주행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휴먼 드라이브가 없어야 되고 대부분 다 자율주행으로 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자율주행은 가능하다. 자율주행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인베스터데이 어제 큰 마스터 플랜의 이야기들을 좀 다뤘다면 오늘은 세부적인 이야기인데 구독과 관련된 테슬라가 구독 모델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다.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차지, 충전과 관련해서 구독형으로 다달이 뭔가 돈을 낼 수 있고 진입장벽 너무 많은 큰 돈을 내지 않고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거의 매출이라든지 요거의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들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주가에 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전통 자동차 기업이 우선은 구독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쵸. 네. 좋습니다. 테슬라 과연 진짜로 구독 경제 모델을 만들어낼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일단은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이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오테라와 함께 해주세요. 자, 저희 일단 파트 1 한번 여기 정리해 볼까요? 저희 준비한 이 중간 시그널 한번 보시고 가시죠.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입으로 가죠.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테슬라의 주가 이야기. 사실 오테라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하신 건 네. 진짜 테슬라의 주가가 언제 작년, 재작년처럼 더 많이 올라갈까?
이걸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 2월 초에 되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돈나무 언니라고 좀 아시나요? 캐시우드. 캐시우드죠. 아크 화면 좀 인베스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캐시우드 돈나무 이 누나. 분이 많은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들을 썼었어요. 뭐라고 그래서 했나요? 네, 그래서 캐시우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직접 보겠습니다. 화면을 꺼주시고요. 그러면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좋죠?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18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80달러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인터뷰를 2월 초에. 우리는 테슬라 투자 모델을 우리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먼트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먼트의 웨브사이트에 실제로 가 있고 저도 그걸 보고서 이걸 오늘 분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테슬라의 주가가 2026년에 1,500달러 가겠다라고 써 있어요. 1,500이요? 네. 1,500. 근데 캐시우드가 얘기하니까 이게 1,500달러? 신뢰도가 있는 거죠. 돈나무니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엄청나게 돈을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났었죠. 돈을 집어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요즘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자기가 비전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ETF에 많은 투자금을 또 모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26년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크 인베스먼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오버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근데 논리 구조를 봐야 그쵸. 정확하게 무슨 비판할 수 이유 있고 때문에 네, 그러면서 1,500달러까지 2026년까지 간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자신들의 이거 공개한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180다가 앞으로 5년 뒤에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물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180다의 주식을 지금 구매를 한다라면 그리고 존버한다면 그러니까 존버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1,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1,500달러.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1,500달러는 베이직 케이스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갈 거고. 기본이라고요? 네. 맥시멈이 다른 아니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불마켓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비어마켓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성소장님. 불마켓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5년 뒤에는 심지어 10배 이상 뛸 거다. 그러니까 1,800달러도 18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이걸 하니까 뭔가 또 그래도 신뢰도가 있잖아. Why? 그러면서 why? 왜 그러냐면 wh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체 why? 전기차의 시장이 S 커브의 스윗 스팟을 지났다는 거예요. S에서 스윗 스팟을 지났다는 게 뭐냐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수직 상승을 이끌어갈 거는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떴어요. 저는 어느 정도 부분 동의를 해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정을 이미 갖추기 갖추고 시작했고 있고. 아직은 뭐 150만 대밖에 못 팔았지만 충분히 200만 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만들면 족족 팔리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 공장도 서둘러서 짓고 있고 이거 다 만들면 350만 대 팔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2030년까지 2천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 즉 지금이 스윗 스팟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윗 스팟을 통과해도 100만 대 이상을 못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시장이 좋아도 갖다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쵸. 갖다 못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스윗 스팟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선도주자라는 거고.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해요. 1,500달러 중에서 500달러는 전기차 부분에서 발생하는 주가고 나머지 1,000은요? 1,000은 자율주행 택시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웨이모라든지 크루즈라고 해서 GM에서 하는 이렇게 지금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곧 테슬라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로봇 택시죠.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최소한 미국에서라도 로봇 택시가 테슬라께 돌아다니면서 1,000달러의 주가를 더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보다 그게 더 큰 부분을 네, 이거 되게 차지하네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은 아까 스팟을 지났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 이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가격과 관련돼서 지금 테슬라가 게릴라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시우드도.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 지금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테슬라가 동일한 퍼포먼스, 테슬라하고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는데 다른 자동차 기업이 만약에 가격을 내린다라면
그 기업은 손실을 볼 수밖에 그쵸, 없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진이 즉 가격을 내려도 손실 보지 않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가격의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이 시장 다 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만 하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가격을 올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왜? 생산한 거 다 팔면. 그러니까 생산한 것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으면 가격을 다시 올려도 거기에 쫓아갈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사람들이 잘안 사니까. 이자율 올라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자동차를 자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은행에서 대출해서 사거든요. 은행 대출이거든요. 그럼 은행 대출이라는 건 이자율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직접적이죠.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부담도 훨씬 이자 부담도 훨씬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한 대 팔 때마다 미니멈 6,800달러, 뭐 6,000에서 7,000달러의 이윤을 보고 있으니 그 가격을 내려도 되는 건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0달러도 안 나오잖아요. 10분의 1이었죠. 그러니 600달러, 700달러 남는데 테슬라가 3,000달러 내렸대. 그럼 우리도 3,000달러 내려? 가격 그러면은 내릴까? 팔 때마다 2,400달러 손해 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캐시우드가 칭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자동차 평가 모델을 비교한다면 자동차 시장에서 총 수익률이 25에서 30%밖에 머무를 거다. 즉 테슬라가 4분기 때 보여줬던 이익률이 여러분 외워보시면 좋은데 24%예요. 24%. 24%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자동차 기업이 10%를 넘는다는 건 되게 높은 건데 24%를 냈어요. 근데 이 캐시우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에서 30은 유지할 거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면 그때 수익률은 80%에 이를 것이다. 80%.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FSD가 좋은 게 뭐냐면 구독으로 가면 되면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수익률이 원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80%까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잘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화면을 제가 다시 전체 화면 슬라이드 쇼로 바꾸고 캐시우드의 3편에. 자, 자, 이것이 이 이 표는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이 캐시우드 쪽, 즉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얘기했던 왜 1,500달러까지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파란색은 여러분 아시는 비어 마켓을 상징을 하고 시장이 여기서도 좋지 않다고 시나리오, 가정할 때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빨간색은 불마켓 시장이 시나리오죠. 막 불장이 왔을 때. 네, 불장이 왔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26년에 주가 예측을 한 거예요. 네. 자,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 주가인데 2,900달러, 5,800달러,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건 스프리팅 하기 전입니다. 네네. 요거 딱 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하기 전에. 예, 분할하기 전. 그러니까 즉 부정적으로 봤을 때도 대략 1,450달러. 그리고 잘 나가게 되면은 이건 벌써 한 2,600달러, 2,650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근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3번 설명했고 4번을 가보죠. 4번. 네, 전기차의 수익률이 지금은 27%인데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46%까지 적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크로스 마진이. 뭐 불마켓에서는 옆에 9번으로 보면은 34%로 적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기차 보세요. 그 위에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맨 위에 가면 3번 밑에 가면은 10이라고 써 있다라는 건 뭐냐면 카솔드니까 판매량. 1,000만 대가 팔린다라는 거예요. 1000만 대 팔리면. 그리고 불마켓에서는 1,700만 대가 1700만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제 공부 같이 스터디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1,000만 대나 1,700만 대. 그러니까 테슬라가 2,000만 대 팔려는 건 맞아요. 근데 2,000만 대는 뭘로 팔 수 있냐면 모델 3나 모델 X나 모델 Y나 모델 뭐 S 이 네 개 모델은 절대 못 팔고 지금 한국에서 얘기되는 반값 자동차, 저가요? 네, 저가형 자동차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저가형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마진율을 끌어내립니다. 그렇죠. 왜요? 한 대에 뭐 25,000달러 하고 뭐 25,000달러라도 만약에 이걸 환경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거의 뭐 15,000달러, 17,000달러에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25% 남기기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테슬라가 근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인베스터 데이 때 나는 프로덕션 코스트를 갖다가 50% 중장기적으로 50% 절감할 거다. 그거는 훨씬 더 마진율을 높이 내겠다는 뜻은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상세 효과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마진율을 하락 압박을 하고 있는 저가형 모델. 하나는 기술 발전을 갖다 계속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것. 생산비를 줄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윤율을 프로핏 레이트를 올리는 겁니다. 한쪽은 올리는 힘이 있고 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저가 모델을 써야 되니까 내리는 힘이 있고. 그럼 저는 또이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층에서 형성되는 것만 해도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저가형 모델을 팔면은 반드시 이윤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 모닝 팔고 막 그러면 기아 자동차의 수익률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모닝 안 팔고 아이오닉 6 팔고 제네시스. EV6 팔고 요번에 EV7 내는 거 기아, 여러분 기아. 보셨어요? EV9. EV7? 세븐? 네, 세븐이 그 앞에 티저만 그 헤드라이트만 나왔거든요. 공개됐나요? 엄청나게 큰 SUV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 팔아가지고 이윤율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46%하고 또 왜 불마켓에서 36%는 이게 왜 36%냐면 1,700만 대니까. 1,700만 더 대니까 많이 팔면 네, 34%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5번을 보죠. 5번이 뭐냐면 휴먼 드리븐 라이드 레비뉴예요. 이건 뭐냐면 택시 사업을 할 건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밑에는 오토노머스 라이드 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이고. 이거는 로봇 택시라는 거죠. 로봇 택시. 운전자가 없는 것이 이 매출이 지금 0이지만 지금은 뭐 이것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6751이잖아요. 이게 아마 빌리언 달러일 거예요. 예, 빌리언.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이것의 심지어는 불막히실 때는 486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현실화될까?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고. 그러게요. 또 하나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8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8번. 빨간 8번. 그러니까 빨간 8번이 뭐냐면 1,700만 대 팔리면은 평균 자동차 하나 가격 팔릴 때마다 평균 가격이 얼마냐, ASP가 얼마냐. 이거는 뭐냐면 모델 S, 모델 X, 모델 Y, 모델 2 새로 나오는 합쳐서 3만 달러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건 잘 봤어요. 캐시우드도 1,700만 대가 팔리려면 저가형 모델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진율을 34%라 본다. 이거는 대단히 높게 보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불마켓에서는 또는 불시나리오에서는 휴먼 드리븐은 아예 0, 매출이 0. 정말 그리고 이 오토노머스는 되게 많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은 과장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뷰로. 네. 제가 이 엑셀을 한번 저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전기차 매출이 이거는 저는 베어마켓.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패시미스트하게, 그러니까 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고, 그 다음 페이지가 저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예요. 불마켓이라고. 네. 근데 저는 불마켓이나 비어마켓이나 팔리는 데는 900만 대로 똑같이 봤어요. 900만 대가 팔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2026년에는. 왜냐하면 2030년에 2천만 대를 봤어도 2천만 대는 갑자기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계속 쳐야 되거든요. 근데 공장을 짓는 것이 이 2026년에 벌써 뭐 1,000만 대 팔고 그 다음에 뭐 1,300만 대, 1,700 이렇게 못 가고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좀 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늘 거는 오히려 2028년, 2029년, 30년 요렇게 될 거다. 짧게 단기간에 빠르게 생산량이 될 거다. 그때 아마 주가도 더 많이 오르겠지만 하여튼 26년, 27년으로 보면은 저는 불마켓이나 비어마켓이나 900만 대 팔리는 건 똑같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당 평균 가격을 역시 아직은 4만 달러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때 2025년부터 저는 모델 2 반값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판매 대수가 폭발적을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비싼 것들이 가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대당 평균 가격은 32,000 그러니까 4만 달러로 했고 비용을 32,000달러로 한 건 제가 일부러 수익률을 20%로 본 거예요. 24%에서 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24%가 지금 수익률이니까 20%로 떨어지는 건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저가형 모델 때문에. 나오니까. 그래서 20%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다른 수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수익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뭐 그냥
비용 계산하기 쉽거든요. 총수익에다가 비용 빼고 그쵸. 세금 11%하고 순이익하고 지금 발행 주식이 지금 한 34억 개니까 그거 적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주당 이익이 한 12달러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PE가 즉 이 주식 가격 대비 기대 수익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1주당 가격이 나오죠. 네. 그걸 15로 제가 15. 한번 책정을 했더니 173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90달러에서는 1.8%보다 더 손해죠. 제가 이거는 180달러를 생각했을 때 캐시우드가 180달러 했을 때 얘기를 해서 생각했으니까 190달러니까. 네, 지금 한 2.3%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어허.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폭망했을 때 네. 폭망했을 때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도 폭망하면 손해는 볼 거예요. 그렇죠. 네. 3, 4년 섞어둬도 존버해도 손해는 봅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라고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진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올 있어요. 수도 있죠. 중국하고 미국 전쟁하고 막 뭐 하여튼 갈등할 수 있고 그쵸, 북한 그쵸, 미사일 뭐. 더 세게 쏘고 그러니까 뭐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크로가 갑자기 그리고 경기 침체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장기화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거를 마지막으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거만 보면 됩니다. 지금 자꾸 재촉하고 계세요. 벌써 40분이라고 빨리 끝내라고. 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저는 900만 대는 똑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20%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만 달러가 대당 팔리고 평균 비용은 3만 2천 달러로 해가지고 대당 팔아서 8천 달러를 볼 거다. 8천 달러도 많이 버는 거라는 거예요. 대당 8천 달러는. 그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에 저는 뭐가 없냐면 로봇 택시가 제로예요. 그리고 뭐 분명히 사람들은 그래요. 옵티머스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로봇, 인조 로봇. 네네. 저는 그것도 0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26년은 그건 2030년 넘어야 될 거니까 0령으로 이걸 보게 되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봐야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거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네,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좀 봤어요.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472억 달러로 본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네. 이것에서 총수익률을 한 15%로 본 거고요. 지금 정도면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지금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메가팩입니다. 메가팩. 그리고 우리 시간 내 가지고 한번 테슬라의 메가팩만 제가 한번 네. 총정리해 다음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보고 저는 로보택시나 이런 건 0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구독으로 갈 거다. 구독 서비스로 갈 거다. 네네네. 자, 그럼 구독 서비스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전환율이 테이크 레이트가 56% 정도로 본다 이거야. 신차는. 신차가 한 500만 대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팔렸던 아까 지금까지 400만 대가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에 있는 차들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구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FSD 없었는데 구독할 수 구독하고 있다. 싶어. 이건 한 50% 정도로 보게 된다라면 이거를 제가 3,500달러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수익률은 이건 거의 100%라고 보는 거고 비용이 제로라고 본다고 한다라면 이걸 봤을 때 지금 발행 주식 이런 거 고민하면 밑에 빨간 걸로 다시 내려오면 주당 가격이 저는 P/E를 25로 본다라면 이 정도면 25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가 15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당 가격은 저는 533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음. 그래서 최대 좋게 이거는 최대예요. 그렇죠. 모든 게 가장 원더풀하고 근데 좋은 풀 것들. SD가 예를 들자면 테이크 레이트가 55%가 안 나오고 50%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 올라야 533이다. 맥스 오르면 533이고 떨어지면 시장이 안 178이고. 좋으면 178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주식을 사람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가정 자체를 갖다가 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 가정을 옳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캐시우드의 말을 믿으셔도 돼요. 1,500달러 간다. 그렇죠. 1,500달러 간다면요. 빚져서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지금 190달러인데. 사실 500달러도 현명한 사람은 빚져서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500달러도 많이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78달러에서 533달러가 현실적인. 근데 533달러는 장밋빛 미래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나쁜 환경을 제가 비교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또 외생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전쟁이 난다.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오래 간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생 변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쯤 어디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170달러대에서 팔고하고 530달러의 사이 어디 중간쯤에 있을 거라는 거죠. 레인지가 좀 넓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넓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높았을 때 샀던 분들은 그 어디쯤 높았을 때가 존버하시면 온다. 본전은 오면 된다. 온다. 본전은 온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저가기 때문에 매수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 출연료로 테슬라 주식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테슬라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테슬라 주식도 없는데 방송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캐시우드는 모든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도 좋고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도 적었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치를 목표치를 1,500달러로 잡은 거고 네. 이제 박사님은 아니에요. 캐시우드는 그러니까 비어 마켓에서 1,500, 불 마켓에서 1,800달러. 더 올라갔죠? 맞아.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불 마켓에서 1,800달러를 봤으니까요. 베어 마켓 시장이 별로 안 좋아도 1,500은 갈 가고, 거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캐시우드는. 네. 근데 더 좋으면 시장이 좋고 뭐 1,800달러를 넘습니다. 로보택시 이런 게 다 되면 2,000달러도 넘어갈 거다라고 네. 보는 거고. 네. 근데 박사님은 그런 것들이 너무 거품이 많이 끼워져 있는 평가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기준이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생각하시는 레인지가 안 좋은 시장일 때는 170달러대 네. 정도까지 2026년입니다. 요거를 6년 하반기. 말씀하셨고, 네. 하반기. 근데 좋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구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면 500달러 중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구독 모델을 발표한 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에 반영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까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스위스팟을 지나고 있는데 이 스위스팟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위스팟 속에서 어떠한 성장 전략과 이러한 경쟁자들에 대비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수익률 좋은 어떤 수익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서 조금만 떨어진다라면 FSD가 저는 구독 모델로 간다라면 그때 주가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때 뭘 봐야 되냐면 FSD의 테이크 레이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얼마나 이 나오고. 구독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가.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성장세라면 테슬라 주식은 살만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테슬라의 내부에 메가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호주에서도 사업권을 따내고 미국에서도 사업권을 따내고 대단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태양열이 여름에 또는 뜨거운 시간에 많이 생산된다고 한다면 이걸 저장시켜주는 기술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대단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격 높지 않게 이 메가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호주 또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풍력의 문제점, 태양력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연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메가팩 같은 게 필요한데 에너지 사업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박사님은 이번에 구독 모델을 뭔가 보여줬다라는 거, 요거에 대한 힌트를 줬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뭐 애플도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만 팔다가 네. 이제는 뭔가 서비스 구독 모델 이런 것들로 매출을 올리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잘 그렇죠. 되지 대단히 중요하죠. 애플을 우리가 한번 다음에 한번 저희 애플도 다룰 텐데 하드웨어 판매와 서비스 매출 그쵸.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테슬라는 서비스 매출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차징 서브스크립션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에 대한 구독 모델이 생긴 거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FSD에도 구독 모델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독 모델만 생기면 이건 대단히 큰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고 이 매출이 커진다고 하면 이 분기별 발표할 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사람들이 차징 서브스크립션 열었더니 뭐 직원들 외에는 안 했다. 뭐 FSD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처음에 테이크아웃 했던 40만 명보다 부족하다. 지금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즉 전체 400만 대 만들었는데 40만 대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30만 명이 지금 FSD 구독자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 내려갈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차량 판매나 인도 대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봐야 될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독자 수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그런 구독, 자율주행 아니면은 이 차지와 관련 충전과 관련된 구독 모델을 보여주면서 뭔가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네. 요런 뉴스를 잘 보셔야 된다. 맞아.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 우리 구독자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테슬라에서도 이제 구독자의 수의 증감 추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런 얘기는 다른 테슬라 방송에서 절대 안 하는 얘기입니다. 아, 교수님 그런 거는 제가 말해야 돼요. 교수님 뭐 직접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취했어. 이런 거는 어디 다른 테슬라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알려드리고 강정수 박사님만 알려드리는 이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좋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5시 50분 다 됐네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질문도 나와주셨고 빗썸님 어제 와주셨던 빗썸님은 결국에는 1,500 가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1,500은 절대 안 가죠. 안 갑니다. 저희는 안 간다고 보는 거고. 근데 지금 $200 정도인데 그래도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투자해볼 만하네요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구독 모델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주가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고 뭔가 스무스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박사님? 어제 그렇죠. 저희도 좀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오늘은 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오늘. 자 과연 테슬라 진짜로 1,500 갈지 아니면은 강정수 박사님의 말씀대로 170에서 550 요 언저리에서 요 레인지에서 움직일지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 오테라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늘 해주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는 건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주세요. 네. 박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오테라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금하시고 다음 주에 다음 또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